안녕하세요. 설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교사를 위한 2028학년도 대입과 학생부 기록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8학년도 대입 전형 자료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 교과별 평가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올해 1월에 왔던 공문인데요. 공문 내용 중에 대입 전형 자료 변경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과목별 평가 정보, 즉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 수행평가 영역명, 성취도별 분할 점수, 이 3가지 정보가 2028학년도, 즉 현재 고1 대상부터 대입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은 보통 교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점수, 5단계 성취도, 5등급제 석차 등급,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 그 이외에 교육과정 운영상 특이사항이 대입에 반영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서 얼마나 동질적인 집단인지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간접적인 정보는 바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취도 A부터 E까지의 비율이 어떻게 평균적으로 구성되냐에 따라서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9등급제에서 5등급제가 되면서 대입의 변별력, 등급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점수의 중요성이 또한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대학은 왜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을 궁금해할지 한번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 대학교의 비고등학교 학생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 1학기의 성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표준 편차가 3 내외로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90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이 학생이 95점에서 98점 사이에 원점수가 형성됨에 반해도 석차 등급은 2등급에서 4등급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학생의 원점수를 봤을 때는 상당히 학업 역량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석차 등급을 보면 등급이 아주 높지는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점수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아마도 수행평가 비율에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수행평가 비율을 너무나 높게 한다면 학생들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여서 이와 같이 표준 편차는 매우 줄어들고 원점수는 굉장히 상승하는, 그러면서도 원점수가 상승하면서도 등급은 높지 않게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 틀리고 2개 틀리고 몇 문제에 따라서 등급이 많이 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이 석차 등급이나 원점수를 가지고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행평가 비중이 고1부터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2028 대입부터는 수행평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원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건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수행평가 비율을 통해서 학생들의 점수를 너무 원점수를 높게 나타나게 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평가에서 이런 성적에 대한 신뢰도에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표준 편차가 제공되지 않고요. 특히 선호도 높은 대학으로 갈수록 5등급제에서의 등급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점수와 평균점수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통해서 학생들의 우수성을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이 원점수를 가지고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 원점수가 95점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우수하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수행평가 비중을 통해서 너무나 높아진 수행평가 비중이라고 한다면 바로 원점수를 높게 받아도 높지 않게 평가받을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는 높지 않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수행평가 비중 상승은 결국은 학생의 성적의 신뢰도에 조금은 부담을 줄 여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 영역명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 제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영역명이 제공된다는 것은 결국 수업에서 수행평가가 어떤 것이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행평가 영역명을 멋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교과별 핵심 역량과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도달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행평가 영역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정 중심의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수행평가 영역명을 통해 어느 정도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행평가 영역명이 제시가 되는데 수행평가 이외에 그러한 내용으로 세특이 주로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과정 중심의 평가 또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난 직후에 희망하는 학생에게 관심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라고 하고 그런 내용 위주로 기록을 해주는 그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행평가 영역명이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수행평가와 연계한 교과 역량의 기록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핵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위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평가만을 위한 평가가 아니기 위해서는 또한 그에 걸맞는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수행평가 영역명이 제공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해서 이렇게 핵심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주요 요소 및 성취 기준의 특징을 보면 내용 요소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정합하여서 그 아래 나온 성취 기준이 단원별로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과정 중심의 평가, 학생의 역량 중심의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 요소에 해당하는 세 가지 범주가 잘 드러나는 그런 학생부 기록이 의미 있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서울대에서 발표한 깊이 있는 지식에 대한 내용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올해 1월에 발표가 된 서울대학교 포럼에서 제시된 내용 중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어떻게 지식을 만들어가고 내면화, 사고, 탐구하며 이 내용을 타 분야에 적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게 깊이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학생들이 깊이 있는 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수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영역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때는 수업부터 주의를 기울이고 재구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되겠습니다. 아마 일선 고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대상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성취도 A의 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조정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정 분할 점수가 아닌
추정 분할 점수를 사용하여서 교과에 맞는 분할 점수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분할 점수를 변경했을 경우에 대입 전형 자료로 이 분할 점수가 제공되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도한 추정 분할 점수 변화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우려하는 성적 부풀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 고교 성취평가 단여학교 연수 자료집에 나온 내용 중 일부입니다.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보면 평균적인 학교는 대략 20% 내외에서 A, B, C, D, E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A의 경우에는 성취 수준 A에서 약 80%, 성취 수준 B에서 약 20%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등학교 A 학생들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점수 90점 이상 또는 80점 이상의 학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우수한 집단인가? 라고 아마도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학교의 경우에는 A와 B를 구분하는 분할 점수가 87.4점, 그 다음은 76.5점, 65.5점, 54.5점 순으로 각각 성취도별 분할 점수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등학교 A의 경우에는 A와 B, 성취도 A와 B를 구분하는 분할 점수가 39점으로 매우 낮게 형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기말합산 원점수가 39점 이상만 되면은 성취 수준 A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취 수준 A의 비율이 8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취도별 분할 점수는 결국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를 과도하게 변경하는 순간 결국은 학생 성적에 조금은 적절성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성적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규 분포 형태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평가가 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지필평가, 비중, 그리고 수행평가명, 그리고 성취도별 분할 점수 이 세 가지가 고1 학생 대상으로 가는 2028 대입에서 제공이 되는데 과도한 변형을 통해서는 대학에게 학생들의 학생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평가, 수업, 그리고 진학지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성취도별 분포 비율 사례로서 전년도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특정 고교의 1학년 1학기 전년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되겠습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면 학업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고등학교로 추정이 되는데요. 성취도 A의 비율을 보면 과목마다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9등급제 등급을 대입에 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5단계 성취도에 대한 이 분포 비율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수업과 평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와 같이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모두 대입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의 분포 비율을 형성할 수 있도록 평가 난도 조정 등을 통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내신체제 개편에 따른 영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고1부터는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학생들의 내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신의 변별력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교과 전형의 경우 이 석차 등급만으로 학생들을 변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 특히나 선호도 높은 대학에 따라서는 이 석차 등급 이외의 전형 요소를 고민해보는 시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대학들이 연구한 발표를 보고 특히 현재 고2의 2027학년도 시행계획을 보면 아마도 교과 정성평가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이 정성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그런 평가 방식이지만 교과전형에서도 일부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등에서 이와 같은 교과 전성평가가 교과전형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7학년도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에서 이 교과 정성평가 비율을 10%에서 20%로 상승시켰고 숙명여대의 경우는 교과 100에서 이 교과 정성평가 30%를 신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은 대부분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교과 학습 발달사항란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교과 학습 발달사항란에는 과목 이수 현황, 과목별 성취도, 그리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교과 전형임에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의미 있게 반영될 것이다. 그것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한 5개 대학 공동연구자료입니다. 많이 보셨던 것처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보통 학생들을 정성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서류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모두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주로 학업 역량에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본다면 주로 진로 역량에서, 그리고 학습활동 참여도를 보면 주로 공동체의 역량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세특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과목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이 잘 기록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주제를 찾는 것이 좋은지,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을 중요시해야 될지 궁금하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궁금증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는 성취 기준형 세특과 진로 연계형 세특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경희대학교 진로진학교사 워크숍에 따르면은 진로는 소재로 활용하라, 평가는 역량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로는 소재로 활용하라, 평가는 역량이다. 한번 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용화학과 지원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미적분의 세특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학생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과 반감기를 주제로 자연 로그 개념 및 적분을 적용하여 탐구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진로 맞춤형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과 반감기의 개념 또는 그거의 활용 또는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로는 소재로 활용하라, 평가는 역량이다 라는 내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응용화학과 지원자답게 관심 주제는, 소재는
바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율과 반감기라는 바로 진로와 관련된 것이지만 그 아랫줄을 보면 자연 로그 개념 및 적분을 적용하여 탐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평가는 역량이기 때문에 이 수학 교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랫줄을 보시면 붕괴율을 실제 식으로 나타내고 관계식에 적분을 적용해서 붕괴 방정식을 표현하고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반감기를 구해보는 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소재는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역량, 교과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그 가이드북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지를 확인하였고 수학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취를 이룬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업 역량을 아주 우수하게 평가받은 학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관심 분야는 소재를 통해서 표출시키면 될 것이고 그리고 평가는 역량에 맞춰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와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8학년도 서울대 서류 종합평가에 대한 올해 1월에 있었던 서울대 대입정책 포럼의 자료집의 내용을 보면 서울대에서도 이 종합 역량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 역량을 정상적으로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서류평가에서 해당 교과의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 도달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그 정책 포럼 자료집에 있는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조금은 재구성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1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시스템과 상호작용의 중단원의 그 성취 기준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A부터 2단계까지 성취 수준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C 정도의 성취 수준을 받으면 학생들이 기존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사를 하고 발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었고 성취 수준 A까지 도달한 학생은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평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D와 E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 A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그에 걸맞는 평가를 하면서 그것이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선생님들께서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성취 수준 A에만 해당이 되고 B, C, D, E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효소가 관여하고 세포막을 통한 선택적 물질 출입이 일어나며 또한 화학 반응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성취 수준 A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이 성취 수준 A까지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성취 수준 A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시고 수업을 운영해 주시면서 그 학생들이 실제 A까지 도달했을 때 그 역량을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업을 운영해 주시고 그에 따라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이런 성취 수준 도달 정도, A의 도달 정도를 잘 기록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 관점에서 우수한 학생부 기록을 위한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취 기준별 성취 수준을 고려한 수업 설계. 이 수업을 설계할 때는 학생 참여형 수업, 깊이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그거에 걸맞는 과정 중심의 수행평가를 진행해 주시며 그에 따른 학생들의 역량을 기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2026학년도 동국대 학생부 위주전형 가이드북의 일부 내용입니다.
문학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는 두 가지 작품을 읽고 비평문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파악함에 더해 사회 문제에도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 그리고 하층민 주인공들의 삶을 현대사회의 갑질 문화와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의 사회적 위치와 그에 따른 불합리함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드러냄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잘 드러나는 그런 학생이라는 평가를 기록해서 해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그 가이드북에는 예상되는 수업 및 평가에서 다양한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수업을 운영해 주셨다고 바라보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또한 수행평가로 예상되는 내용인데 다수의 문학작품을 비교 후에 비평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와 연계한 창의적, 융합적 사고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기록이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에서처럼 관심 있는 진로 관련된 책을 하나 골라서 그에 따른 감상, 비평문을 작성하라고 했다면 이와 같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학생이라도 이와 같은 역량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어교과에서 요구하는 그 핵심 역량에 해당하는 창의적 사고가 드러날 수 있는 그와 같은 수업과 그리고 이 재구조화된 이 수행평가, 이 두 가지 작품을 비교하여 비평할 수 있는 수행평가를 잘 구안해서 운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역량을 가진 학생들의 역량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고 그것이 기록까지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수한 기록이라는 것은 기록의 스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고 또 이 성취 기준의 바탕에 평가를 진행해서 그 학생이 정말로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내용을 기록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수한 학생부 기록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